만약 당신이 드넓은 하늘 위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평범하기만 했던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험. 그 짜릿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순간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인 1947년의 어느 날, 그저 일상적인 비행을 하던 한 남자가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목격담은 인류의 상상력을 영원히 뒤바꿔 놓았죠. 도대체 그 남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날 이후로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 그토록 간절히 믿고 싶어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1947년 6월 24일, 미국 워싱턴주의 푸른 상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민간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의 작은 비행기를 몰고 한가로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는 당시 비행기 부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비행 경력도 풍부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수송기를 찾는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특별한 기대감도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시야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레이니어 산맥의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9개의 미지의 물체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그 물체들은 마치 접시가 물 위를 튀어 오르듯 불규칙하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계기판을 확인하며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비행기나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지상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본 것을 용기내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담은 곧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케네스 아놀드는 자신이 본 물체들이 마치 접시가 물 위를 튀어 오르듯 날아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었죠. 한 기자가 날아다니는 접시, 즉 플라잉 소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날아다니는 접시라는 이 신선하고도 흥미로운 용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폭발적으로 자극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듯했죠. 신문 일면에는 플라잉 소서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인쇄되었고 사람들은 신문을 읽으며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의 단어가 불러온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마치 유행병처럼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접시형 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하늘이 아니었죠. 케네스 아놀드의 평범한 목격담은 이렇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한 미지에 대한 갈망을 건드리며 UFO 신화의 거대한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케네스 아놀드의 증언과 플라잉 소서라는 용어가 가져온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의 서막처럼 전 세계의 하늘은 순식간에 미지의 비행체들로 가득 찬 듯했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물체들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혹시 자신도 미지의 존재를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했죠.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인 흥분과 호기심 속에서 정부와 군 당국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를 착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졌죠. 군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섰고 이 모든 소동이 단순한 오해이거나 혹은 대중의 과도한 상상력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이른바 플라잉 소서 현상을 대중심리 현상이나 착시 현상으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호한 부인은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죠.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초 목격자인 케네스 아놀드는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평범한 민간 조종사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과 경외심을 안겨주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그의 증언을 평가했고 심지어는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마치 거대한 진실 게임의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사회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에 휩싸이면서 곳곳에서는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카페에서는 친구들끼리 UFO의 존재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고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죠. 어떤 이들은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방문했다는 생각에 흥분하며 인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비과학적인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순식간에 UFO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 전에 없던 심리적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미지에 대한 갈망을 건드린 것이죠. 정부의 부인과 대중의 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늘 어딘가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에 열광하고 때로는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눈앞에 나타난 비행 물체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간절한 열망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돈과 의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혼돈과 의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깊은 열망은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이 불러온 파장과 맞물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물음은 곧 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중의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 공군이 아놀드 씨의 증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착수하는 듯 보였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기상현상이나 착시현상으로 치부하며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을 들이우듯 정부 당국은 이 현상을 애써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과 언론의 보도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렸고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혼란과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사람들은 진실을 갈구하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 사회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진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케네스 아놀드 씨의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본 것을 증언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평범한 조종사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UFO 목격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이죠. 그의 증언은 누군가에게는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렸죠.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에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동시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뇌가 그를 괴롭혔을 테죠.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했고, 때로는 비웃음 섞인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목격담은 단순한 비행물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 믿음과 불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대한 사회적 드라마의 서막을 알린 셈이었죠. 당시 미국 전역의 식당이나 술집, 혹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UFO의 존재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에 떠다니는 접시가 외계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며 흥분했고, 다른 누군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코웃음 쳤죠. 서로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고, 이 현상은 점차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회는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뉜 듯 보였죠.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따라야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헤매었고, 그 과정에서 의심과 긴장, 그리고 불신이라는 감정들이 뒤섞여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오랜 갈망은 정부의 부인과 대중의 논란 속에서 더욱 폭발적인 상상력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던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케네스 아놀드의 작은 목격담은 그렇게 194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넘어 인류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숨에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라는 거대한 신화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며 20세기 중반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문명의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상상력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게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UFO와 외계인의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빛 원반이 하늘을 가로지르거나 신비로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하는 장면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죠. 어린 시절 읽었던 만화책에서부터 블록버스터 영화의 웅장한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케네스 아놀드가 처음 봤다고 묘사했던 그 접시 모양의 비행체는 셀 수 없이 많은 모습으로 변주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수천 년 전 인류가 별을 보며 신화를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UFO를 통해 현대판 우주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목격담이 남긴 흔적은 비단 대중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초기 목격자들의 증언이 담긴 기록들, 흐릿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진들, 그리고 정부와 민간 단체가 UFO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남긴 수많은 문서들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박물관의 유물처럼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또 무엇을 간절히 바랐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늘 케네스 아놀드의 이야기가 서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인류가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늘 어딘가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에 열광하고 때로는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부인과 대중의 논란 속에서도 인류의 집단적 상상력과 미지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타올랐을까요? 이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무한한 상상력을 품고 있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 UFO 현상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UFO는 단순히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세 글자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 즉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간절한 열망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그 경외감과 함께 밀려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저 너머에 있을지 모를 존재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UFO 신화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은 이 모든 질문과 열망의 시작점이 되었고, 인류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여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단 70여 년 전의 흥미로운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감정들의 뿌리이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호기심의 시작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류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 비밀을 풀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쩌면 그 비밀의 열쇠는 저 광활한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떤 하늘을 올려다볼 것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